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도전과제 딱 보시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 물리 이야기의 첫 번째 문제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꼭 다시 보고 오세요. 네, 원자의 그죠? 모식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계의 모델이 바로 원자 속의 모델과 똑같습니다. 예. 자, 다음처럼 전자가 핵 주변을 원운동하고 있네요. 예. 그때 그 돌게 하는 원운동하게 하는 힘, 네, 뭘까요? 바로 1번 정답, 전기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전압끼리의 쿨롱의 힘, 인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는 구심력이 바로 전기력인 원자, 수소 원자의 기본적인 모델인 거죠. 저걸 알아낸 게 1900년대 초반일 뿐이에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자, 오늘의 이야기, 원자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최초로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어떤 것이 무엇일까? 모든 이 우주의 근원이 혹시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지금 2500년 전에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탈레스란 그 자연 철학자는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우리 죄다 물이 많지 않느냐, 그죠? 네, 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다. 물, 불, 흙, 공기가 이 세상의 근원이다. 뭐 심지어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수가 이 세상의 근원이다. 등등등등 많은 철학적 논의를 할 때 유독 가장 특이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자연 철학자로서 이분은 바로 세상의 근원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아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톰. 이게 그리스어로 요 톰자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어로 쪼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부정어예요. 쪼갤 수 없다. 예, 쪼갤 수 없는 궁극의 어떤 작은 알갱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원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아톰이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주장을 처음 했으나 가장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세상의 근원이 무엇일까에 관한 이거는 뭐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좀 너무 허황되다 뭐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2000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영국의 화학자 돌턴이 그 원자설을 되살려내서 돌턴이 바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소마다 원자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 구성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뭐 이렇게 생겨먹은 원자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원자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등등등등 각종의 그 모형화된 원자를 되살려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화학 법칙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든가 뭐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든가 또 가장 기본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 등등을 멋지게 설명을 했으나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이제 분자설이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분자설을 또 제창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우리 앞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다 나왔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톰슨이라는 이제 물리학자에 의해서 톰슨이라는 J.J. 톰슨이라고 불러요. 보통 왜냐하면 이 톰슨도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지만 그
아들이 또 톰슨이잖아요. 이게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톰슨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부자가.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J.J. 톰슨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최초로 그 원자도 깨질 수 있다. 돌턴의 원자설의 가장 첫 번째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의 알갱이가 있다. 그걸 원자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라는 곳에서 또 더 작은 어떤 입자인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톰슨이 1897년에 뭐 실험 내용은 조금 전문적으로 뭐 대학 과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물질 속에서 아주 그 당시 대충의 원자의 질량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원자 질량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의 그 질량은 알고 있었고 그 원자 질량의 약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바로 음극선의 실체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다면 원자는 중성인데 원자는 원래 플러스 전기를 띠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물질 상태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렇다면 플러스도 존재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로 된 두 종류의 입자가 존재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바로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 플러스로 이루어진 큰 덩어리 속에 전자가 콕콕콕콕콕콕콕 박혀있는 모델을 이제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제 톰슨 모델이라고 합니다. 톰슨 모델. 그래서 질량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자들이 콕콕콕콕 우리로 치면 왜 백설기라는 떡을 드셔보신 적 있죠? 백설기 하얀 떡 속에 콩알이 콕콕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즘 학생들은 이제 초코칩 쿠키 속에 초코가 박혀있는 것처럼 그런 모델을 이제 생각해내는데 좌우간 전자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97년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그 모델이 조금 원자의 모델이 조금 유아틱하죠? 초코칩 쿠키처럼. 이제 그래 자기가 키운 제자인 뛰어난 제자인 러더포드에게 러더포드는 저기 뉴질랜드 그 당시 영연방 지금도 영연방인가요? 영연방 그 뉴질랜드 출신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목동 일이 너무나 아침이면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풀산으로 올라갔다가 저녁이 돼야 또 내려와야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지겨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동 생활을 내가 뛰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가지고 공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죽어라고 판 거예요. 초등학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대도시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영국으로까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오게 된 거고 톰슨 밑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물리학을 연구해서 스승이 네가 그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내가 좀 보기에도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원자의 구조를 한번 밝혀내봐라 했던 거예요. 이미 그 제자는 근데 톰슨 스승보다 먼저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 발견해서요? 이 사람은 방사선.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연구가 이제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에 알파선이 있고, 베타선이 있고, 그리고 감마선이라는 세 종류의 고에너지의 둘은 입자야. 입자.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고, 요거는 이제 전자기파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알파 입자가
무엇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에요. 자, 알파 입자라는 건 결국은 헬륨, 원자번호 2번 헬륨의 이가의 원자핵, 전자가 2개 떨어져 나간 핵, 그것이 알파 입자의 본체였다. 그게 이제 방사능 물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알파선이 이거고,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는 게 핵에서 또 튀어나오는 고에너지의 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이건 이제 나중에 제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전자기 파동이에요. 좋습니다. 두 가지가 방사선의 주역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방사선 연구로. 자기가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알파선을 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러더포드는 도대체 물질의 궁극적 구조인 그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아주 엄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얇은 금박. 어느 정도로 얇으냐면요, 실제로 금 원자가 서너 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이게 이제 전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들겨서 자꾸 얇게 판으로 만들어 가는데, 금 원자가 겨우 3개, 4개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얇은 금박을 거기다 이제 알파 입자 헬륨의 원자 핵을 쏘아대는 겁니다. 기관총 쏘듯이 쏘아대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유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얇은 종이 조각, 얇은 종이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할 때, 얇은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할 때 이 알파 입자는 이따만한 쇠로 된 총알이에요. 대포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얇은 종이 한 장 두께에 이만한 크기의 대포알을 쏘아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은 다 무사 통과입니다. 무사 통과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다 무사 통과하는데 한 10,000발, 10,000발 정도 쏘면 한 발 정도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포알이 종이장에 부딪혀서 글쎄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무사 통과할 때 특정 영역에서 대포알이 튀어나와 종이 조각과 부딪혀서 글쎄. 그래서 러더포드 생각에 아주 좁은 영역의 원자 속에 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 입자라고 그랬죠. 플러스가 똘똘 뭉친 아주 조그만 형태로 또 존재한다라고 밝혀냈고, 그래서 드디어 원자라는 것은 중심의 플러스로 이루어진 핵이라는 게 존재한다. 핵이 존재하고 중심 핵, 뉴클리어, 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 모델, 즉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행성 구조와 태양계의 구성과 너무 똑같다. 예, 이런 모델을 찾아내는 거야. 네. 그냥 뭐 너무나 멋진 모델이고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대목이 원자라는 구성이 태양 중심을 꼭 행성이 돌아가듯이 이와 같은 로테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게 우리 물리학이 알아낸 최고의 발견이라고까지 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물리학이 알아낸 최고의 지식체계는 바로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핵이 존재하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물리학의 최고의 발견이고 인류가 알아낸 지식의 최고봉에 해당되는 것이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멋진 태양계 같은 극대의 세계와 전체 물질에 보이지 않는 궁극의 그 미시적인 세계의 구성이 동일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 그래서 맨 처음 물리학의 시작이 이 지구를 돌아가는 달 이야기로 제가 시작했고, 그것이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1900년대 초반에 우리 원자의 세계를 이제 확인한 결과, 원자의 세계가 바로 태양계의 구조와 너무나 똑같은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때 이제 멋진 모델을 생각해 냈는데 바로 이제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 이 전자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대표적인 가속운동이라고 했어요. 원운동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가속운동하는 거고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지? 네. 그때 전기를 띤 입자인 전하가 가속되면 무엇을 만든다? 전자기파라는 파동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우리 전자기 파트의 마지막에 바로 맥스웰의 업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맥스웰. 모든 전하가 가속되면 그것은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고 방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는 사람은 다시 전자기학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로부터 인력을 받고 있는, 전기력을 받고 있으니 그게 이제 궤도가 줄어 아주 짧은 시간에 핵과 결합을 해서 물질은 소멸되는 것이다.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이 결합하는 이 과정의 시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10의 -8승초 정도 돼요. 전자가 돌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10의 -8승초 이내로 1억 분의 1초 이내로 핵과 결합해서 빛으로 빠방 물질은 소멸될 터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물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질 세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러더포드가 그걸 반박을 못합니다. 원자의 소멸에 관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결합하기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요 궤도가 자꾸 줄어 결합할 때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에너지가 방출되니 이 원자에서 나오는 빛, 방출되는 빛은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할 텐데 계속 궤도 반경이 줄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종류가 다른 빛이 방출돼야 하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자 단위에서 나오는 빛은 이게 나오지 않고 바로 띄엄띄엄한 선의 형태로만 나오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이거 다 앞에서 했어요. 우리 파동 이야기 할 때 선 스펙트럼, 분광학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했지요. 네, 그렇게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이 원자 단위에서 빛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오더라. 이 두 가지 소멸돼야 하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하는데 어찌 된 거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했을 때 러더포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몰라.
아, 내가 여기까지 알아낸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 원래 이 전공이 여기도 아닌데 내가 원래 전공은 방사능인데 어떻게 난 몰라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자 이제 나선 그때가 바로 이제 1911년도예요. 이제 1897년이라고 그랬죠. 1911년도에 이제 여기까지 알아내놓고도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그걸 맡은 사람이 바로 닐스 보어라는 또 불세출의 천재가 등장하면서 그 당시 이제 아마 포스닥 수준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코펜하겐 연구소에 와가지고 이제 이 과제를 이어받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